평범했던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친절에 숨겨진 진짜 얼굴, 비행기 옆자리 남자가 남긴 의문의 쪽지, 평화로운 휴양지에서 일어나는 숨가쁜 추격전.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과연 당신의 여행은 안전한가요? 첫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샌디에고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들을 대부분 가봤지만 샌디에고는 처음이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시내와 가까운 호텔에 짐을 풀고 체크인을 하는데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기도 혼자 여행 중이고 샌디에고는 두 번째라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침 방이 같은 방향이라며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까지 제 가방을 들어주었고 제 방문 앞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래요라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방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까 그 남자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간 것을 봤다며 그가 호텔 투숙객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호텔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혹시 다시 마주치면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순수한 친절이었기를 바랐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다시 낮잠을 자려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고는 조용히 하우스키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우스키핑을 부른 적이 없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낮에 만났던 그 남자가 떠올라 섬뜩했습니다. 저는 즉시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고 호텔 측은 하우스키핑을 보낸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한 뒤 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늦은 밤 호텔로 돌아와 다시 한번 프런트 직원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CCTV를 확인해주며 복도에는 아무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안심하고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려는 찰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침대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결에 고개를 돌려보니 마스크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고 마침 문을 두드리던 다른 투숙객 덕분에 그 남자는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날 낮에 저를 도와주던 그 남자가 범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제게 평생 잊히지 않을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14년쯤이었을 겁니다. 미국 뉴욕의 대학에 다니던 저는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아 가족이 있는 불가리아로 깜짝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JFK 공항은 인파로 북적였고 긴 기다림 끝에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8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두 명의 남자 사이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남자는 조용했지만 왼쪽 남자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자신의 피부를 극적이며 때로는 제 쪽으로 팔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거슬렸지만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던 드라마에 대해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보기에 드라마의 내용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잘못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 없이 머뭇거리자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를 산채로 벗겨내는 사람들을 모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고 가까스로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불가리아에서의 휴가는 무사히 마쳤지만 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던 중 저는 제 가방 안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피부 아래가 어떻게 생겼을지 보고 싶어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여동생이 제게 한 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기사는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이스탄불에서 강간, 납치,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이후로 한동안은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서 여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18년 겨울 여자친구 클레어와 저는 추위를 피해 멕시코의 아름다운 해변 리조트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휴가 셋째 날, 우리는 리조트 근처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운전기사는 해안가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툴룸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길을 따라 운전하다가 흥미로워 보이는 비포장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끝없는 정글이 양옆으로 펼쳐졌고 호기심에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우리는 차를 돌려 원래 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글에서 세 남자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어로 뭐라고 말했고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한 명은 클레어가 앉아있는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녀에게 창문을 내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저는 망설일 틈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쫓아왔지만 우리는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리조트 직원이 추천해준 세노테라는 자연우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 주차를 하고 세노테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평화로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주변 정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가 나타나 스페인어로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절을 의심하며 따라가던 중 클레어가 그의 뒷주머니에 꽂힌 칼 손잡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밀어 뛰라고 말했고 뒤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쫓아왔지만 다행히 느려서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차에 막 올라탔을 때 3명의 다른 사람들이 길에서 나타나 우리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려 했지만 제가 빠르게 차를 출발시킨 덕분에 우리는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겪은 위협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리조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기대했지만 2번이나 강도를 만날 뻔한 경험은 저희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멕시코에 다시 가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방문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